오늘은 굿토커, 소매니 토커, 투머치 토커, 헤비 토커, 헬 토커이자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작해보죠. 박찬호는 17년간 메이저리그를 뛰면서 누적연봉 8,545만 9천 하나로 1,033억가량을 벌어들입니다. 거기에 2003년에는 도산대로 사거리에 빌딩을 매입하게 되죠. 19년 기준으로 500억 원 정도에 해당하고 임대 수익만 월 8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박찬호도 처가와 비교하면 평범한 시민에 속하게 됩니다. 17년차 베테랑 요리사로 알려져 있는 부인 박리애 씨는 1조 원가량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요. 그녀의 부친은 토지부동산 회사의 사장으로 유명한 재력가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장인은 사위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사람은 참 좋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박찬호도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흙수저에 속했죠. 박찬호는 전파상을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야구 용품을 걱정 없이 쓴 적이 없다고 하죠. 박찬호는 한양대 시절에 미국 버펄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가서 활약한 다음 오퍼를 받게 됩니다. 처음엔 애틀란타에서 30만 달러를 제안했는데 결국에 박찬호는 120만 달러를 제시했던 LA 다저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93년에 드래프트 당시에 전체 1번이었던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계약금이 150만 달러였죠. 박찬호가 메이저리그로 넘어갈 당시 팔꿈치에는 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스카우트도 알고 있었는데 박찬호를 메이저리그로 데려가게 되죠. 박찬호는 자서전에서 스카우터들이 자신의 팔꿈치에 뼈 조각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데려갔던 이유가 체형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박찬호는 몸의 균형과 하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의 스카우터들은 롱런하는 선수들의 전례를 통해서 그들 대부분이 하체가 좋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박찬호를 데려왔다고 하죠. 박찬호는 입단 후에 16번을 쓰기를 바랬으나 당시 다저스의 16번은 코치가 달고 있었습니다. 차마 코칭 스태프의 번호를 뺏을 수는 없었기에 번호를 뒤집어서 61번을 달게 됩니다. 그러나 코칭 스태프가 떠나고 나서 16번이 공석이 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박찬호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노모 히데오가 16번을 달게 되죠. 박찬호는 바로 메이저리그로 직행합니다만 데뷔전을 거친 다음에는 2년 동안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96년 4월 7일에 첫 번째 승을 따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서특필하다시피 박찬호의 1승을 다루게 되죠. 그 해에 박찬호는 5승을 거두게 됩니다. 박찬호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영어 때문에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게 됐다고 하죠. 그러나 실력이 늘다 보니까 동료들이 자신에게 하는 차별이 더 잘 느껴져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치와 마늘 냄새가 난다고 놀리는 바람에 싸우게 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서 되려 벌금까지 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목욕탕에 같이 간 사람이 등에 비누칠을 해주거나 때를 밀어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안 그런가 봅니다. 한 번은 동료 선수의 등에 비누칠을 해주었더니 기겁하면서 도망간 적이 있다고 하죠. 박찬호는 97년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때 있던 돈이 2억이었는데 그중에 1억을 바로 기부하게 되죠. 어릴 적부터 유명한 선수가 되면 꼭 1억을 벌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미 2억이나 있으니 1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찬호는 99년에 한만두라는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한만두란 박찬호가 한 선수에게 한 이닝에 만루 홈런 2방을 맞은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극악의 확률이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1회에 만루 홈런을 2방 맞은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선수에게 말이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MLB.com 분석가 탱고에 따르면 한만두가 나올 확률은 1200만 분의 1이라고 하죠. 프로의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기록으로 생각이 되죠. 99년 6월 6일 상대팀 팀 벨처는 박찬호에게 한국인을 무시하는 욕설을 합니다. 그러자 박찬호는 바로 이단 엽차기를 시전하고 퇴장을 당합니다. 벌금까지 받게 되죠. 안타깝게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안타까운 건 박찬호가 이단 엽차기를 날렸던 이날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경기를 보러 오셨던 날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참 웃긴 건 처음 도발했던 건 상대팀인데 되려 벌금은 박찬호가 내게 됐죠. 그때 상황이 팀 벨처는 원래 88년 LA 다저스의 멤버였습니다. LA 다저스를 월드 시리즈로 우승시킨 영웅이었죠. 그런 사람을 이단 엽차게 해버린 거고, 두 번째는 동양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도 않아서 당시 여론이 박찬호에게 안 좋게 흘러갑니다. 다저스 시절의 일본 기자들은 메이저리그 선수 인터뷰 경험이 많아서 항상 선수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한국 취재진들은 미국 선수와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라면서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선수들은 왜 한국 기자들은 예의 없게 자기의 이름도 모르면서 인터뷰를 하느냐고 박찬호에게 많이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하죠. 이때부터는 에이스 모드의 박찬호를 보여줍니다. 18승 10패와 15승 11패의 커리어 하이를 찍기도 하고 올스타전에도 출전하기도 했죠. 그러나 01년도부터
허리 통증이 슬슬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상 이후에 박찬호는 텍사스로 이적하게 되고 결과는 둘 모두에게 안 좋게 이어지죠. 박찬호와 텍사스 레인저스는 5년 동안 6,500만 달러, 약 730억 원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초대형 계약이었죠. 그러나 이적 전으로 찾아왔던 허리 부상은 박찬호를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부상으로 시즌을 날리게 되죠.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박찬호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초대형 계약을 따냈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실력은 곤두박질치고 비난 여론은 들끓을 때였죠. 그때 박찬호는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던 때였다고 회고하죠. 글을 꺼내준 것은 명상이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바라보니 자신의 정신은 지금도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실제로 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자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그러다 0506 시즌에 10승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그 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로 넘어왔던 시절 박찬호의 주무기는 빠른 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몸으로 빠른 볼을 주무기로 삼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위에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박찬호는 투심 패스트볼을 장착하게 되죠. 박찬호는 08년 올림픽 이후에 LA 다저스로 팀을 옮겨 돌아가 9위를 회복합니다. 여기서 5월 17일 경기는 역사에 남는 경기 중 하나가 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인 투수들이 한 게임을 모두 던졌던 것이죠. 박찬호는 피츠버그 시절 미국 선수들을 데리고 한국 식당을 자주 찾습니다. 선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려고 따로 연구까지 했다고 하죠. 박찬호는 세 프로리그를 모두 경험했었는데요. 미국은 산업야구, 팬이 곧 자산이고 팬을 위한 야구를 한다. 일본은 종교야구, 선수를 신화나 영웅으로 만들어 그들의 철학을 정중히 따라간다. 한국은 여론야구, 미디어에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미국의 기자는 야구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박한 수준의 전문가 기자들이 매우 많다고 하죠. 반면에 일본은 언론을 통해서 선수를 영웅으로 만들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은 선수들에 대한 예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편이라고 하죠.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박찬호는 124승을 기록하면서 123승의 노모 히데오 기록을 넘어섭니다. 둘은 라이벌로 비추어졌으나 실제로는 몹시 친한 사이였다고 하죠. 한 번은 박찬호가 노모에게 포크볼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만약에 박찬호의 패스트볼을 갖고 있었다면 포크볼을 따로 배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박찬호는 1박 2일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탁구대 맨 끝 선에 병뚜껑을 걸치는 제구력을 보여줍니다. 메이저리그 124승 때보다 더 극적인 제구였죠. 덕분에 모든 멤버는 실내 취침을 할 수 있게 됩니다.